돌을 다듬어 이렇게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성곽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곽은 고대 국가부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한때는 고부읍성으로 불리다가 최근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옛 이름을 되찾은 이곳 고사부리성을 통해 1500여 년 전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정신이 서린 땅. 1894년 앞이 보이지 않았을 깜깜한 밤, 성난 민심이 횃불을 들고 진격한 곳은 탐관오리였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머물던 관하였습니다. 조선 팔도를 넘어 세계사적 사건의 메아리가 바로 이곳 고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관아가 있던 터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학교 뒤편 성황산에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성곽이 자리에 있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문화적 자산을 확인하려고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성으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영조 때까지 여기가 읍성으로 사용을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다 토성으로만 그동안에 잘 알려지고 있었지 석성으로 밝혀진 적은 2004년에 발굴하면서 처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안반까지 다 깐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들여서 성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수평으로 성을 쌓은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자면은 성이 다 굴곡이 져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성 여기 굴곡이 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흔히 말하는 건축에서 말하는 그랭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면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서 마찰력을 높여서 성벽이 좀 더 지지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반 바로 위 굴곡을 따라 가지런히 쌓아올린 모습이 다시 봐도 인상적입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이런 유적이 남아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로 이 성곽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인 삼국시대의 유물들부터 푸른 빛이 감도는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의 백자까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외면에 노끈을 이용해서 문양을 박은 형태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노끈의 형태를 따라 지그재그 조금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문양을 새기는 부분의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백제시대에서 보이는 형태의 기와고요. 10여 년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1500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성곽 일부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현재 정읍 고부면이 백제시대에는 고사부리군이었기 때문에 성의 이름을 고사부리성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역사서에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서 이곳 고사부리성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제의 지방행정 체계인 오방 가운데 중방인 고사성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처럼 백제 시대에도 지방을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 나누어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중국 측 문헌 자료에 보면, 주서에 보면 지방을 오방성, 5개의 방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앞부분에 중방 고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서남북 이 4군데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어딘지, 특히 이제 동방성하고 북방성은 은진과 공주로 비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방성과 서방성은 학자들 사이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방성만은 고부라고 지정하는데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5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지방을 통치하던 시기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한 6세기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 연구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북방성이, 논산시 은진면에 동방성이 있었으며 이곳 고사부리성이 중방성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방성 가운데에 그 치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고사성, 즉 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제시대 고사부리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과 같은 치소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된 것은 바로 북문이 있던 터에서 발견된 2점의 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기와의 왼쪽 상단에 한자로 상부라는 글씨가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와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상항이란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상부 상항명 인가과, 즉 오부 명칭과 오항의 명칭이 새겨져 있는 이런 인가과는 출토량이 아주 적습니다. 기와는 많이 출토되는데 이런 인가과가 출토량이 적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기와에 이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진 수량, 100장, 1000장, 10,000장 이런 정해진 수량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검수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 도장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그 출토량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와가 출토됐던 곳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 익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538년) 사비천도를 단행한 백제 성왕은 오부 오항 체제로 도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도성 내부를 상, 전, 중, 하, 후 5개의 부로 나누고 그 밑으로 다시 5개의 항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곳 박물관에 남아있는 목간이나 기와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백제 수도에 행정조직명이 새겨진 기와가 도성 이외에서 발견된 예는 극히 드문데요. 그래서 지난 2005년 고사부리성에서 확인된 이 상부 상항명 기와가 더욱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이어진 고사부리성 8차 발굴에서 상부 상항이 쓰여진 뜻밖의 유물이 추가로 확인돼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길이 6m, 폭 2m가량의 장방형 수열, 이제 구덩이 내에서 목재 유물이 확인되는데요. 목재 유물은 장방형 수열 바닥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쌍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져와서 보다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탑본을 했고요. 위에서 아래로 상, 부, 상, 항이라는 오부 5항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사부리성에서 나온 상부 상항명 유물은 나무에 새겨진 목재 형태로는 최초의 발견입니다. 삼국시대 나무로 만든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천운이라는 말이 어울릴 겁니다.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은 유구 조사와 함께 유물이 이제 다수 확인이 됩니다. 보통 토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목재는 보통 확인되기가 어려운 게 산소와 접하게 되면 이제 부패 부식이 되니까 바로 좀 많이 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확인된 목재가 온전하게 확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진흙과 모래가 굉장히 많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몰됐고 그 안에서 산소와 밀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가 좀 진행이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무 막대에는 구멍을 뚫어 다른 나무와 쌍을 이루어 그 쓰임새를 다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적처럼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이 목재 유물은 고사부리성이 언제 조성됐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내에서 확인된 목재들과 목재들을 좀 이렇게 좀 일부 떼어내 가지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하는 곳에 의뢰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장방형 수열 내 수열, 그다음에 장방형 수열 보시는 이 세 가지에서 AD 550에서 650 딱 백제 사비기 때 이 절대 연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 상항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와 목재 유물이 고사부리성에서 출토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백제는 수도를 5개 행정구역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이게 5부가 되겠습니다. 5부에는 상, 전, 중, 하, 후 이렇게 5개의 부가 있었고요. 각 부에는 또 상, 전, 중, 하, 후라는 5개의 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상항이라는 것은 상부에 있는 5개 항 중에서 상항에 속한 곳의 기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기와가 상부 상항에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부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상부 상항에서 이 기와가 기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왜 수도 상부 상항에서 이 고사부리성의 기와가 기부가 되었느냐? 그 기부가 되었던 그 시기에 고사부리성이 백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와가 기부가 된 것입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요한 거점 시설로 만들어졌던 고사부리성. 돌 하나하나에도 그만큼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지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성벽과 내성벽을 쌓고 나서 그 안을 돌을 이제 던지듯이 넣거나 무작위로서 쌓아서 넣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연하게 차곡차곡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쌓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성돌의 면석이 바깥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성돌의 안쪽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을 다시 이제 메꾸어 넣듯이 이러한 오각형의 형태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더 이제 돌과 돌끼리 맞물려서 서로가 지지할 수 있게끔 고안을 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00년 전 고사부리성에는 백제의 중앙에서 보낸 방령을 비롯한 관료들이 머물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사부리성이 있는 이곳 고부에
중방성이 자리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쌀로 대표되는 경제력입니다. 이곳 고부가 동학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까닭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평야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을 간직한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고사부리성 있는 그 고부 일대가 예전부터 그 상당히 좀 풍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호남의 이제 3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눌제, 뭐 황등제, 벽골제. 그 중에 이제 눌제가 바로 고사부리성 그 남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또 벽골제가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반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농경이다 보니까 그런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제적인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들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고사부리성이 이제 중방으로서 추도로서 역할을 하고. 김제 벽골제와 더불어 살펴볼 곳이 바로 이곳 부안 백산성입니다. 이해부터 바다와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으로 해발 50m가 안 되는 야트막한 야산에 백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는 죽창을 들고 이곳에 모여든 농민군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에서 농민들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이곳 백산성에서 놀랍게도 뜻밖의 유물들이 확인이 됩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마한시대 토기들과 불에 탄 곡물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백산성은 지금까지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알았어요. 근데 발굴 조사 결과 이건 산성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환으로 돌려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도적이나 또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그런 방비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 건물지가 나왔는데요. 건물지에서 다량의 곡물이, 탄화 곡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토기들이 40개 토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사부리성이라고 하는 중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러한 생산과 유통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한시대부터 생산의 중심지가 된 눌제와 벽골제, 그리고 유통의 거점이었던 백산성을 눈여겨본 백제가 그 일대를 아우르는 곳에 고사부리성을 만들고 중방성을 설치했던 겁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백제의 고사부리군이 신라 경덕왕 때 고부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당시에도 김제와 부안, 고창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한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벽골제에 물이 닿았던 지역과 중방성이 있었던 고사부리성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벽골제라고 하는 건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이다. 벽골제 중수비를 보면 그 벽골제 수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고부 속현이 어디에 속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벽골제 물이 간 그 지역과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고부의 속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 바로 거기에 어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사부리성. (1500년) 전 이곳이 백제 5대 거점 도시로 정읍은 물론 김제와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중심 지소였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또 있습니다. 고창 흥덕에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바로 이 청동 인장입니다. 백제 중방의 치소를 보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고창 흥덕까지 이게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고창 흥덕 오홀이라는 곳에서 백제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동으로 된 도장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뭐의 장군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나왔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도장은 뭡니까? 결제 수단이죠. 백제 시대에. 바로 행정의 어떤 조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 지역의 중방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고대 국가에서 성곽은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백제 시대 처음 돌로 쌓아 만든 고사부리 성에는 모두 3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문과 서문을 어근문의 형태로 만든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출입구를 한눈에 살필 수 있지만 밖에서 보면 출입구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백제인들의 지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사부리 성은 삼국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이 백제가 지방 통치를 완성해 가는 시기는 사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여에 이제 수도가 위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부여로 이 백제가 천도하게 되는 것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제 전체 영역 속에서 보면 이 지역이 백제의 중심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정읍 이남의 그 영산강 유역 있죠. 이곳에는 오랫동안 마한계 세력들이 뿌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남방을 경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영산강 유역의 그 마한계 세력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이곳만큼 중요한 요충지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곳 고사부리성을 처음 만들었던 백제는 660년 막을 내리고 맙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생산과 유통의 중심에 자리했던 고사부리성은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며 쓰임새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제 시기에 쌓은 석축 위에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물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퇴적된 자연층을 파고 수구를 재설치를 했던 흔적들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수구를 중심으로 한 성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방형의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백제의 전통적인 그랭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성돌과 성돌 사이가 이제 틈이 생기지 않게끔 했던 거에 반해서 좀 차이점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성벽과 더불어서 수구 시설을 만들면서 개축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자들을 통해 고사부리성이 교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 성왕 때 조성된 고사부리성이 조선 영조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부리성에서 발견된 것들 가운데 뒤늦게서야
그 본 모습을 드러낸 유물도 있습니다. 워낙 기와가 이제 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잘못 지나치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마 문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별로 이제 크게 아마 관심을 안 두다가 뭐 세척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무사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놔서 아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유물로 수습이 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톡이 그 겉면에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 뭐 그렇게 이제 그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기와에 이렇게 무사가 그려진 건 아마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당시 철갑 기병인 대마무사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던 삼국시대, 철갑으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갔을 백제 장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마한 시대부터 생산과 유통,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에 지방 통치의 거점 중방을 설치한 백제. 이곳을 기반으로 백제는 다시 강성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고, 이를 기반으로 삼국 통일이란 원대한 꿈에 다가가고자 했을 겁니다. 백제의 오방 가운데 중방이 자리했던 고사부리성. 1500여 년 전 백제의 중앙을 압박하는 고구려와 신라를 대적하기 위한 후방기지이자 영산강 유역의 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거점성이 바로 이곳 고사부리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백제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이 중방성을 설치하고 어떻게 중앙의 그런 정신적인 문화를 여기에 전파해 왔는가? 이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백제 시대에 있어서 가장 남방에 위치하는 백제 석불이 바로 이 고부 옆에 정읍 소성리에 있거든요. 이게 아주 가장 남방에 설치돼서 발견된 백제 석불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백제의 불교 문화도 이곳에 영향을 미쳤다. 백제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보다 12년가량 늦은 384년.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나 사비로 천도하면서부터 부흥기를 맞았던 것으로 이야기되지요.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백제 유물이 이곳 정읍 소성면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시대 불상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상은 언제부터 이곳에 서 있었던 걸까요? 불상 주변에 이제 사찰이 있을 거라는 판단 아래 저희가 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불상 근처에서 이렇게 이동해 온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불상 밑에는 좌대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좌대에 끼울 수 있는 촉이 있죠. 이것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 두 구의 불상은 긴 세월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얼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희미하게나마 처음 조성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불상이나 이 불상을 자세히 보면 양 입가가 약간 파인 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 서산 마의 삼존불에서 보이는 그 백제인의 환한 미소, 그래서 흔히 입가임이 이렇게 쏙 들어간 파임의 형태를 백제의 미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두 불상이 분명하게 백제의 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고 있으면 천진난만한 아이의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정읍 보아리의 이 두 불상도 아마 그런 미소를 머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모셔진 두 구의 불상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근의 김제 금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를 중심으로 양쪽에 보살이 서 있는 삼존불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보아리 석불은 부처만 두 분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왼쪽에 서 있는 불상의 경우는 뒷부분까지 잘 다듬어진 반면 오른편은 미완의 작품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왼쪽 불상의 경우 광배가 있었던 흔적이 뚜렷하다는 건데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광배입니다. 만들어졌을 당시의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정읍 보아리 석불입상은 신체 비례와 옷차림을 통해서도 조성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겉에 입는 옷을 대의라고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죠. 이런 걸 흔히 우견편단이라고도 하고 편단우견이라고 하는데 오른 우 어깨견자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좌우 두 불상은 같은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불상을 보면 오른손은 그대로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왼손을 보면 거의 손바닥을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 모습을 여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블 여자, 원하다 할 때 원자거든요. 그래서 중생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준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당이라 불리는 언덕 비탈을 지키고 있는 백제 시대의 불상. 천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구의 불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아리 석불입상이 만들어질 당시 이 일대의 중심지는 고사부리성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고사부리성과 보아리 석불입상은 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차로 10분이면 닿는 곳이지만 그 옛날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가 상주하던 고사부리성이나 그 인근이 아닌 이곳 보아리에
불상을 모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사부리 성과 이 보아리 석불 입상이 세워졌던 시기는 대개 6세기나 7세기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아주 각축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호국 불교의 의미로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백제의 지방행정 조직인 오방 가운데 중방성이 자리했던 고사부리성. 그 주변에는 당시 고사부리성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천태산 일대에도 그 퍼즐 조각의 일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이렇게 백제시대 고분군이 다량으로 분포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여기 이제 이런 형태의 돌방 무덤들이 이 지역, 이 천태산하고 저 건너편 응봉산 지역에 약 270여 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 천태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56기가 국가인적문화재 사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백제의 지배층이 묻혔던 돌방 무덤. 자로잰 듯 돌을 정교하게 짜맞춘 백제인의 솜씨를 알아보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 그 땔감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에 많이 이렇게 올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를 하러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이 돌방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했던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2018년 이 일대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누가 옮겨놨을까 싶은 이런 돌들이 백제시대 호남 일대를 호령했던 정읍 고사부리성의 위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고분군이 모여있는 천태산 아래에도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 백제의 미적 감각이 그대로 전해지는 3층 석탑이 바로 그겁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은선리 3층 석탑은 일반적으로 백제 계통의 고려시대 탑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시대가 되었지만 옛날 신라 지역은 신라 계통의 탑, 즉 석가탑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오는 반면에 옛날 백제 지역은 백제탑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온 겁니다. 복원공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시대 돌로 만들어진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탑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석가탑으로 불리는 경주 불국사의 3층 석탑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석탑이 전국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옥계석 밑에 5겹의 받침돌이 있다는 겁니다. 백제를 대표하는 탑으로 손꼽히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익산 왕궁리 5층 석탑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우아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균형감이 압권입니다. 그리고 층층이 자리한 지붕돌인 옥계석은 폭이 넓고 평평한 형태로 마치 나무를 깎아 만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거기에 5개가 아닌 3개의 옥계석 받침이 신라 계통의 탑과는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2개의 탑은 마치 쌍둥이처럼 보이는데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은선리 3층 석탑도 앞서 살펴본 2개의 석탑과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면 그냥 3층 탑 정도로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이 탑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우뚝 솟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탑이나 건축을 볼 때 백제 계통의 어떤 조형물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이 탑의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데 1층 탑신의 높이가 거의 2m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기단이 아주 좁죠. 굉장히 이 탑이 아주 늘씬하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오히려 디자인적인 면에서 볼 때 컨템포러리한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는 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조형물을 만든 석공들의 땀과 노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탑에는 특이한 비율만큼이나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눈을 크게 뜨고 석탑 2층 기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탑을 또 자세히 보면 2층이 1층에 비해서 굉장히 탑신이 갑자기 줄어들죠. 그런데 돌로 된 2 문짝처럼 보이는데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걸 일종의 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실을 만들 때 그냥 통돌 하나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2개의 돌을 이렇게 양쪽 문처럼 만드는 것이 좀 독특하고, 저 감실 안에 사리장치에 해당되는 게 모셔져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탑 2층에 마련된 감실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이런 사리장엄구가 모셔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백제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은선리 3층 석탑이 있던 곳에서는 통일 신라기에 만들어진 각종 문양의 기와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일대에 통일 신라의 건물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산이 수십 번은 변했을 시간 동안 이곳에 백제의 정신이 흐르는 탑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일신라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 지역에는 백제 문화적 요소가 잘 남아져 있습니다. 바로 은선내는 3층 석탑이 그렇고요.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김제 그 귀신사 있지 않습니까? 귀신사에도 백제 양식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석탑이 남아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이 바로 백제 정신을 강하게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벽골제는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 대규모의 수리시설로 이해부터 곡창지대였던 호남 일대의 경제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학 농민혁명 당시 백산봉기가 일어났던 이곳은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그 전부터 유통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는 곧 생산과 물류의 중심지를 눈여겨본 백제가 이 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곳에 고사부리성을 만든 이유였을 텐데요. 성이 있던 곳에서 나온 기와를 통해 5대 거점 도시였던 중방성이 고사부리성이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비로 천도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에 맞서는 후방기지이자 마한 세력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고사부리성을 선택했던 건데요. 660년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던 유민들에게 남아있던 망국의 한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이 단단한 돌처럼 굳건히 이어져 갔던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바로 부안에 가면 말이죠. 우금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제의 주리성으로 비정되고 있죠. 바로 이게 백제가 멸망한 후 3년 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바로 또 이 전라도 완산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곳에서 후백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시 공주 부여가 아니고 왜 이 지역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삼국사기 견원전을 보면요. 바로 백제는 금마에서 개국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중방이 있었던 그 고사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익산 중심의 또 하나의 백제 수도 무항대, 이러한 요소들이 어찌 보면 충청도의 백제보다도 이 전라북도의 백제가 가지는 그 전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긍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전략적 거점 도시였던 고사부리에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을 튼튼한 성곽을 만들었던 백제. 그리고 1500년이란 기나긴 세월에 가려진 흔적들 가운데 백제의 미소를 희미하게나마 간직한 보아리 석굴은 여전히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대를 뛰어넘은 석공의 예술적 감각이 배어있는
은선리 3층 석탑은 사라진 왕국 백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이라는 큰 산에 가려져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정의부 백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땅속에 잠들어 있는 유적과 유물을 깨우는 것은 연구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만 비로소 역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